네, 안녕하세요. 철형입니다. 제가 맨날 이제 모니터 앞에서 혼자 모니터 보면서 녹음을 하는데 가끔은 이렇게 좀 카메라 켜고 맨날 뻔한 그런 시장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솔직한 얘기, 조금 더 진솔한 얘기, 그런 거를 가끔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걸 보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아서 요즘 뭐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얘가 이제 편집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카메라 켜놓고 대충 컷 편집만 해서 올리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2020년에 시장 좋을 때는 남들 다 돈 번다니까 포모 와서 다들 돈 싸들고 주식시장 들어오고 코인 시장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 약세장 오고 안 좋으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다시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은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다시 저축을 하겠다는 건데, 뭐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끝난 사실이지만,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축을 했던 사람들은 늘 패배자였어요. 늘 당해왔습니다. 갈취당해왔죠. 왜 그러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용어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축이란 게 실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저축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그 용어의 의미를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축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모으는 거죠. 근데 뭘 모으나요? 돈을 모으나요? 네, 돈 모으는 거 맞는데, 돈이란 게 뭔가요? 교환의 매개체죠.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교환하는 힘, 구매력입니다. 그래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말하면 구매력을 모아가는 행위입니다. 구매력을 쌓아가는 행위. 근데 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저축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저축이 아닐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구매력이 쌓이질 않으니까. 은행에 넣어둔 돈이 뭔가요? 명목화폐죠. 명목화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희석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명목화폐의 가치는 무조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희석돼요. 이거는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문명, 어느 국가에서도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목화폐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으는 것은 저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매력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 뜨거운 불판이에요. 그 불판 위에 얼음을 열심히 쌓는 거예요. 아무리 쌓으면 뭐해? 쌓는 대로 다 녹아 사라지는데, 유일한 해법은 녹는 속도보다 내가 더 빨리 쌓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녹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은행에 명목화폐 돈을 갖다 놓는 거는 저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축이라는 용어로 부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저축이 아니에요.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가 모으는 대상, 저축하는 대상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저축이 돼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골라서 모아야 하냐? 이거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답이 있어요. 뭐냐?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보존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대상을 모아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각자 판단의 문제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보존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대상을 모아야 돼요. 이게 진짜 저축이에요. 그럼 가짜 저축은 뭐냐?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사라지도록, 가치를 잃도록 설계되어 있는 애들을 모으면 그게 가짜 저축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그게 바로 은행에 저축하는 겁니다. 이게 가짜 저축이죠. 왜냐면 명목화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잃도록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 모든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뭐 현대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는 결국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결국 부채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부채로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미 발행한 부채의 가치가 점점 희석돼야죠. 그래야지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면서 그거를 계속 메꿀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내가 발행한 부채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 내가 그 이자에 수몰돼 버리죠. 앞에 내가 미리 발행해 놓은 부채가 점점 가치를 잃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목화폐는, 국가의 모든 돈은 가치를 잃도록 의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개념적으로 어떻게 알더라도 정말 몸으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돈을 좀 덜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사상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인간은 내가 돈이란 건 어떻게 보면 권력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에너지인데 그 권력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으면 그거를 정도껏 적당히 사용한 인간은 없습니다. 무한대로 불러낼 수 있는 램프의 요정이 내 손에 있으면 처음엔 딱 3번만 써야지 하다가도 필요해지면 4번 부르고 5번 부르고 그렇게 부르다 보면 결국 무한히 부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한 400년 정도 유지되다가 서기 395년에 멸망을 했죠. 근데 로마에 이제 화폐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우레우스라고 부르는 금화랑 데나리우스라고 부르는 은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대. 어떻게 떨어지냐면 처음엔 순금이랑 순은이었어요. 근데 황제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돈을 더 발행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금과 은에 굴이나 뭐 주석 이런 불순물들을 섞는 겁니다. 그러면 금과 은의 순도가 점점 낮아지고 대신 불순물을 섞으니까 화폐를 훨씬 더 많이 발행할 수 있죠. 그렇게 화폐 가치가 점점 사라지다가 결국 로마가 발행하는 화폐가 쓰레기가 되어버리니까 경제 체제가 붕괴했죠. 그리고 본인들이 고용했던 용병에 의해서 오히려 멸망을 당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로마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고대 중근대 국가들이 멸망했던 기본 그냥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죠. 이스탄불에 수도를 세운 이 비잔틴 제국이 발행했던 금화가 솔리두스라고 하는 금화인데 뭐 그리스어권에서는 노미스마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순금이에요. 뭐 순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재련 기술을 생각했을 때는 뭐 한 순도 95, 96% 정도 되는 금화인데 이게 거의 600~700년을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도 1000년을 더 가요. 그런데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어떻게 멸망했냐? 똑같은 코스를 봤습니다. 서기 한 1000년, 그러니까 11세기경 정도부터 점점 얘도 불순물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300~400년, 로마가 멸망한 시간과 똑같죠?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결국 금 함유량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화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비잔틴 제국 말기에는 거의 뭐 동화나 은화 같은 거밖에 거래가 안 됐다고 해요. 어차피 얘는 쓰레기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 똑같은 코스로 멸망을 합니다. 달러는 더 빠른 속도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1971년에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TV에 출연해서 금본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 태환 안 해줘. 라고 발표했던 그 당시에 1온스당, 정확히는 1트로이온스죠. 금 1온스당 35달러였습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뭐 1900달러 가느니 마느니 2000달러 가느니 마느니 하잖아요. 이거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50년 전이죠. 거의 50년 동안 1년에 평균 7.5%씩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달러는 사실상 50년 동안 거의 99% 가치가 하락했어요. 로마는 그래도 400년 걸렸는데 달러는 겨우 50년 동안 99%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100년으로 치면 99.9% 하락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달러가 갑자기 각성을 해서 미국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쭉 100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생길까요? 그거는 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이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미래를 피터 드러커는 이미 일어난 미래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금리 고물가는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일어날 이미 일어난 미래입니다. 이미 과거가 수도 없이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100%의 확률로 반복될 역사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저축 그리고 투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투자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면은 그 시장을 보면서 그렇게 1회 1비 뭐 1년 2년 약세장 가지고 뭐 죽겠네 어쩌네 뭐 멸망하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투자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돈을 빨리 벌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눈앞에 우리가 이제 시간 선호도라고 하죠. 그 시간 선호도를 낮추는 건데 눈앞에 확실한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에 훨씬 더 큰 이익을 추구하며 자원, 그러니까 시간, 에너지,
그 다음에 자금 같은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투자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아까 얘기한 거 저축을 해야 돼요. 근데 가짜 저축 말고 진짜 저축.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진짜 저축을 이어나가는 행위가 곧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가치를 보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대상을 꾸준히 오랫동안 모아가는 것. 이게 투자의 참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돈을 크게 불리는 거.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투기의 의미도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진짜 저축과 가짜 저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투기는 뭐겠어요? 바로 그 가짜 저축의 대상.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잃도록 설계되어 있는 대상이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에 배팅하는 거. 그게 투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투자라고 부르면서 하는 행위들은 이 개념으로 보시면 투기라는 거를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투자는 진짜 저축이 가능한 대상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길고 지루한 행위예요. 그제서야 진짜 저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돈을 쉽게 불리거나 빠르게 증식시키거나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얼핏 이해해도 완전히 몸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 1년, 2년 이런 걸 뭐 거시경제라고 부르죠. 근데 진짜 저축을 평생에 걸쳐서 할 사람에게는 1년, 2년, 3년은 거시가 아니라 미시예요. 전혀 거시가 아닙니다. 평생을 진짜 저축을 해 나갈 사람에게 2년, 3년은 전혀 거시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좋은 거죠. 진짜 저축하는 대상을 엄청나게 싸게 오래 모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적금을 넣어놓는데 나중에 받는 돈은 똑같아. 그런데 내가 불입하는 금액은 원래 100만원씩 넣었는데 50만원씩만 넣으래. 엄청 좋아할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투자가 진짜 저축이라는 그 개념을 모르고 단기적으로 돈을 불리고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에 괴로워하고 멘탈이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말이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더 길어지면 이제 잔소리가 되니까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솔직한 얘기 조금 더 전해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앞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